그 미래 비전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비핵화, 그러니까 평화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평화가 뭔지를 좀 논의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비핵화 말씀하셨고 우리 핵무장 말씀하신 건 결국 우리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잖아요. 그 뭐 이게 최근에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이 핵무장에 대한 얘기도 그래서 계속 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과연 이 북한과 우리나라의 이 평화 안녕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핵 얘기 계속 하셔도 좋고, 그리고 이제 한미 연합 훈련 축소도 이제 어제 우리가 기사를 통해 다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우리나라의 안녕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이거 다시 한번 OX를 할게요. 그러면은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O, 반대하시면 X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O랑 X가 정반대로 바뀌었는데. 네. 저희가 핵 얘기하다가 평화 얘기로 남았습니다. 사실 핵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거든요. 우리가 핵무장을 해가지고 북한과 핵싸움을 해서 누가 더 강력한가를 대결하려고 핵무장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이번에는 모두 발언하지 않고 바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미연합훈련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오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대한민국의 훈련이 대부분 방어훈련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방어훈련을 대화를 위해서 줄이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오를 하신 거를 좀 상세하게 말씀 주셔야 제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를 한 거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트럼프가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 한미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5일로 줄였는데 반미는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 논리의 비약이신 거고요. 비약이 아니라 트럼프 같은 실제로 경우에는 훈련 축소했는데 이번에 이게 정말 미국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게 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궁지에 몰린 상황이죠. 정치적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입증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한반도로 다시 눈을 돌린 겁니다. 여러 가지 카드 중에서 김정은이 그 카드에 걸린 것이지, 뭐 이게 진짜 트럼프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와가지고 우리나라 한반도의 상황에 그렇게 관심이 있어서 지금 접근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가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한 건에 대해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극히 잘못된 것이죠. 지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미국 정부랑 한국 정부는 사실 한미 동맹이라는 피로 맺어진 동맹으로서 지금까지 굳건하게 방위태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흔들려는 시도를 하는 거라고요? 아니, 미국 정부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다른 걸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훈련을 왜 줄입니까? 우리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는 훈련인 것인데, 이것을 뭐 줄이거나 지금 김정은과 대화한다고 이거를 양보해 준다?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축소라는 측면이 다양한 차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갑자기 매년 하던 훈련을 안 하자, 갑자기 다 없애자라는 게 아니고, 그 북한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도발인 것, 우리도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그걸 도발로 여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로 민감하게 느끼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죠. 그 북한에서는 특히 뭐 대규모 그런 뭐 전투기를 활용한 공습이나 그런 부분을 민감하게 하는데, 그런 야외 기동 훈련 같은 것들을 뭐 방식이나 뭐 시기나 이런 거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걸 뭐 전술 훈련 아니면 정보 공유, 뭐 방어 훈련 이런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잖아요. 그 한미 연합 훈련에도 그런 것을 다 하지 말자가 아니라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은 조율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축소를 말씀드린 거고. 아니 근데 그거를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필요가 없는 게, 북한이 민감하다고 생각을 한다 해서 우리가 그걸 축소한다는 거는 결국 북한 정권에 입 맞추는 것밖에 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저는 평화라는 걸 다시 정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평화는 그래 너도 나도 우리 서로를 이해하자라는 게 평화가 아니고, 사실 국제정치에서 평화는 이 적대적인 국가들 사이에서 내가 저 사람을 공격했을 때, 저 국가를 공격했을 때보다 그러니까 공격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믿게 만드는 게 전 평화라고 생각해요. 북한은 이미 우리를 적대적 국가로 규정을 합니다. 북한은 생각해보니까 남한이랑도 잘 지낼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왜냐면 김정은 그 체제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가 권위주의적인 어떤 생존을 목표로 하는 체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북한이 좀 북한이 조금 이걸 도발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축소하고 점점 축소하자로 얘기하는 거는 훈련 자체를
그 목적에 두고 축소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게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전기톱으로 비유했던 그런 무기들이 있고 그게 위협인 건 당연히 사실인데 그 위협이 있는 무기들을 쓰지 않게끔 만드는 게 방법이고 그걸 그렇게 쓰지 하기 않- 위해서는 네. 저는 외교적인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외교가 안 실제로 통하는 게 북한이에요. 실제로 대화가 안 통합니다. 대화가 안 통했지만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었던 때들도 있었고 그거는 좀 네. 정세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그 무기를 쓰지 않게 하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약간 덧붙이면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피해자잖아요. 그 과거에 우리를 때린 게 북한이지 않습니까? 먼저 그런 상황에서 6.25 전쟁 누가 일으켰습니까? 위에서 올라왔잖아요. 위에서 내려왔잖아요. 남침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호신술 좀 배우겠다는데 그거 줄여가지고 그걸 협상의 지렛대로 근데 삼자. 그렇게 얘기를 호신술을 하면 어떻게 양보합니까? 저는 이제 북한의 방어 입장을 훈련인데. 대변하려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네. 그 우리가 서로 위협을 제거해야 한반도 전체가 평화롭다라는 차원에서는 사실 우리는 당연히 한미연합훈련 방어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계속 도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북한이 미사일 훈련을 할 때 훈련이라고 안 하고 도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체적인 훈련을 하더라도 당연히 인접해 있는 적대적인 국가 사이에서는 도발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북한이 자기네들은 미사일 훈련하면서 우리 보고 한미연합훈련 할 때마다 도발이라고 하는 게 저는 어처구니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처구니 없다고 내가 인식을 한다면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게 어처구니 없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해야 어떤 대등한 이해관계 속에서 뭐 대화든 외교든 협상이든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계속 군비 경쟁 조금이라도 더 강해지고 더 우리가 세다는 걸 보여주고 이게 계속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한때는 뭐 남북교류나 통일이나 이런 걸 논의했었던 관계가 이제는 완전 적대적인 국가로 돌아서서 북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대적인 국가를 선언을 하고 뭐 통일 관계는 이제 끝이다. 아예 그 뭐 헌법에서도 삭제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점점 더 힘을 갖추고 더 세지고 군비 경쟁을 하는 것이 절대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외교적인 관계로 풀어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우리가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인접 국가들이 다 특수한 관계 양상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가 대 국가로서 뭐 비자를 받고 여행을 하고 그런 정상적인 국가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냥 서로를 인정하고 체제를 인정하고 국가로 놓고 그렇게 교류를 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훨씬 더 평화로운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상호 교류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북한은 그렇죠.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제가 않습니다. 헌법을 모르는 반원적인 게 말씀을 아니고 하시는 거고 헌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북한은 하지만 우리 이북적을 강제 점령하고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집단일 뿐인 거고 다만 그거는 이제 헌법에 있는 상태인 실효 통치를 거고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과 헌법에 대화를 있는 상태인 거고 하는 사실상 것뿐이고 그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잘난 외교의 방식을 통해서 북한이 언제 그 약속과 신의를 지켰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잘난 남북 간에 경협하고 굉장히 따뜻했던 시절이라고 표현했던 아까 그 시절에 북한이 핵무기를 뒤에서 몰래 개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부메랑처럼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핵 개발을 왜 했냐? 라는 거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체제 유지에 대한 그런 뭐랄까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저는 정상으로의 회복은 핵을 서로 탑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우리 지금 현재 헌법상에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구석도서이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상 북한은 그런 불법 집단이지만 우리가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현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국제적으로는 인정받는 국가예요. 뭐 스포츠 경기도 다 참여를 하고 그런 현실적인 상태로 인정을 하고 국가 대 국가로서 교류를 하는 게 훨씬 그러니까 헌법을 당연히 개정해야 되는 지금 부분이겠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듣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중간에 끊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앞에 두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표현하자면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인민으로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당연히 잘 대한민국 모르겠어요. 국민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북한의 심정까지 우리가 북한의 입장으로 이해해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도구라는 거죠. 핵무기를 이해를 해주자라는 만드는 게 아니고
현실을 인식하고 그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북한의 입장을 이해해줘야 됩니까? 저도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게 그 한미 연합 훈련을 이제 평화를 위해서 축소할 수 있다라는 질문인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방어 훈련과 반격 훈련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우리가 반격 훈련을 조금 이제 축소를 해주면서 우리가 이거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에는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네네. 저희가 한미연합훈련이 어쨌든 방어를 하는데 북한이 밀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 부분을 반격이라고 표현하신 건데 결국은 통칭해서 방어훈련인 것이잖아요. 네네네. 방어훈련이 막는다고 가드만 올리는 법만 배우라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드만 올리면 사람이 어떻게 안전하겠습니까? 결국 가드도 올리고 역치기도 해야 되는, 카운터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저는 우리의 안전을 담보라는 호신적, 그러니까 호신술인 거죠. 호신술에 대해서는 왜 이게 협상의 지렛대로 쓰여야 되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에는 좀 말씀 주신 것들도 좋은데, 어쨌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그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 자체의 목적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훈련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호신의 역할이라고 하셨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포를 쏘거나 이런 것들이 호신을 넘어서 좀 위협으로 그들이 성명을 내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양보를 할 테니 너희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거 하지 마라라고 우리가 교환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래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네. 사실은 만약에 북한이 지금까지 6.25 전쟁 이후로, 그 지난 6.25 전쟁 이후로 좀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국가가 움직였으면 저도 뭐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연평도 보지 않았습니까? 연평도에 포가 떨어지고 군인이 사망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정말 소위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는 미치광이 정권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협상을 하겠다는 건지, 특히나 대화나 협상을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방어적인 훈련을 하는 것을 지렛대 삼아서 이거 안 해줄 테니까 니네 눈치 보고 우리 이거 살살, 너 이거 힘들지, 막느라 힘들지, 우리가 훈련하면 똑같이 훈련해야 되니까 힘들지, 이거 안 하게 해줄게, 이거 안 할게, 대신 우리 대화하자 라는 것이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대한 국지 도발을 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왜 해야 되는 건지 아직도 의문이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양보 자체보다 아까 상호주의 입각해서 비대칭적인 양보가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아까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한미 연합 훈련은 정치적 퍼포먼스보다는 저는 진짜 군사 능력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방어를 위해서든 뭐 반격을 위해서든 군사 훈련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협상 카드로 쓰겠다, 정치 퍼포먼스로 쓰겠다라는 거는 글쎄요, 그렇게 적절하지 못한 입장일 수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한 정권은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협상 카드로 쓰겠다, 우리가 이만큼 해줄 테니 너희도 이만큼 하면 어때? 겉으로는, 심지어 이제는 겉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해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휙개발은 했고, 우리는 그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북한 정권은 대화가 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카드를 내민다고 해서 그 손을 잡아주는 정권이 아니다라는 것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실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럼 그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억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이든 핵무장이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그 능력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실질적인 훈련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된다라는 건 당연히 너무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그 형태를 조율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축소라는 의미였는데, 우리가 계속 이거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음에도 뭐 쟤네는 쟤네고 우리는 우리야, 우리대로 훈련할 거야라고 해서 상대방도 그러면 우리도 체제 유지를 위해 뭐 당연히 그 한미 연합 훈련이 위협적이니까 우리도 그러면 미사일 계속 개발하고 핵 계속 개발하고 라고 하면은 우리가 결국에 원하는 결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건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서로 그러니까 막연한 양보를 하자. 우리 그냥 다 양보할게. 너네가 우리 마음 좀 알아줘라는 그런 순진무구한 생각을 하자는 게 아니고, 협상 카드로 쓰면서 상대방도 조금씩의 약속을 이행한지 계속 검증해야겠죠. 그 근데 약속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를 드리는 아니, 거죠. 그리고 진짜 북한이 비핵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체제에 대한 위협이 없으면 그 가능성이 생길 수 체제에 있죠. 대한 위협이 어떻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인정하고 국가로 인정하고 그렇게 뭐 협력을 하든 교류를 하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뭐 체제적 위협이 없어지나요? 왜냐면 여기는 한반도에 남북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일본 열도도 그리고 있고 왼쪽에 중국도 있고 위에 러시아도 있는 북한은 거 아니에요? 미국과의 미국도 있고. 수교가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걸 텐데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정상 체제라고 아니 생각을 미국과의 하겠죠. 그 큰 나라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채로 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들도 협상의 지렛대로서 핵을 계속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가장 그걸 원하는 왜 목표 포기합니까? 그러니까 수단으로서 핵을 포기할 수 없겠죠. 그거밖에 없으니까 북한은. 그런데 만약에 원하는 미국과의 수교 그리고 국제 관계에서의 정상적인 국가로서 인정받고 하는 원하는 것을 얻으면 협상으로서의 핵을 뭐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 그럴 북한이. 수가 없는 게 점진적으로 핵을 줄인다라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더 북한 입장에서 위험한 거예요. 미국과의 수교나 이런 걸 튼다고 해서 북한이 그럼 이제 우리가 미국을 믿겠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북한이 미국을 절대 믿지 못할 그러면 겁니다. 그 협상을 뭐 수교 등 정상적인 외교 관계로의 형태라는 협상을 얻고도 핵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시는 그렇겠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던 역사가 굉장히 길고 북한은 단 한 번도 그거를 뒤통수 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은 정말 우리를 전면에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그러니까 약간 이제 판단이라는 보수 거죠. 진보 패널 간의 일단 전제 자체가 저희는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게 지난간의 10년간의 과정이었습니다. 특히나 그렇죠. 미국과 원하는 것을 얻은 정상회담에서도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원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이 원하는 건 남한을 자기 땅으로 만들기 원하는 것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땅을 헌납할 수는 없잖아요, 북한한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군사적 긴장 완화가 우리 대한민국 그렇죠. 경제에 우리가 하면 이제 관리를 해나가야 그렇죠. 되는 그 관리를 과정인 것이죠. 해나가는 차원에서 이 어떻게 보면 호신술이라는 표현이 정말 좋은데 이 한미 훈련으로 군사적 완화를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북한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갈 수 있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사실 요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면은 이 북한하고 제가 또 얘기를 드린 게 지렛대로서 이거를 미국하고의 우리가 3자 정상회담을 우리가 유치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밟아갈 수 있는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무기 전쟁식으로 훈련을 강화하고 핵 무장하고 군사력을 더 키우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극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극으로 치닫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쟁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아니요.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네. 저도 오랜만에 열었으니까. 이병헌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러니까 이게 극으로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쪽으로 극으로 치닫으면은 전쟁이고 사실은 파지티브하게 가면은 평화인 건데 이 훈련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우리만 줄인다라는 게 절대 아니죠. 우리가 줄이면은 너희들은 이거 해라 뭐 비핵화에 대한 뭐 선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기를 좀 뭐 뒤로 빠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건을 걸고 훈련을 줄인다는 거에 제가 동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훈련 자체를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호구처럼 그냥 빠져주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할 걸 요구를 하면서도 그들이 그걸 들어주면은 우리도 줄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전제가 뭐냐면은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서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고정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훈련을 무조건 잘해야 돼, 제일 세게 가야 돼라는 거를 유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거나 거래를 할 수 있을 때 이 훈련을 우리가 협상 카드로 낼 수 있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만 상대하는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글로벌 영향력도 확대됐고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아까 올라갔을 때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은 북한, 그 위에는 중국,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일본까지도 견제해야 되고 위에는 또 러시아까지 있습니다. 이게 완전 열강에 둘러싸인 이런 민주주의 화약고가 돼버린 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훈련을 축소하고 할 만한 여유 자체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군대가 훈련 없는 군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군대가 계속 뭐 아까 재래식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재래식으로는. 그런데 그 우수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야외 기동훈련도 하고 훈련소 지휘훈련도 하고 하면서 계속 갈고 닦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훈련 열심히 하고 장비 현대화하고 군인들한테 더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이 극으로 치닫는다는 과정에는 전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우리는 항상 평화를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당연히 평화주의자고
이런 전쟁이 이 땅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준비해야 평화가 비로소 도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freedom is the free라는 말이 워싱턴에 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전쟁할 기세로 준비를 열심히 해야 그래야 사실적으로는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쨌든 그 강한 국방력이 아니면은 저희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 자주국방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방에 대한 의견은 전체적으로는 맞는 거고 그 과정에서의 방법론 좀 차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정은한테 차라리 뭐 호화요트 같은 거 사주면서 좀 협상을 했으면 좋겠지. 저기 이게 뭐 훈련 주거나 금관 주거나. 그러니까 막 네. 9.19 합의처럼 우리가 뭐 이북의 파주 쪽에 있는 뭐 자주포 운영 못하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서로 그 좀 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면은 적어도 우리도 어느 정도의 이런 좀 완화 조치, 군사적 완화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선제적으로도 우리도. 네. 라는 말씀이죠. 저희가 토론이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시간이 저희가 많이 없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또 선출직이시라 바쁘시거든요. 가셔야 되는 데가 있으셔서 오늘 이제 한마디 소감 나눌 건데 내가 다른 다른 그 진영의 패널에 좀 동감한 의견이 있었으면 나눠줘도 좋고 그리고 오늘 이 토론 그 주제를 통해서 내가 좀 생각한 게 있다면 나눠주시면서 네, 마지막으로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랑 같은 순서로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핵 무장 그리고 한미 훈련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냥 우리나라가 세지자 아니면은 강하게 우리가 안보를 지키자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자는 것이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무장하는 과정과 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최종적으로 안전이 좀 안 좋게 된다면은 그것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에 비해서 잃을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설득을 하실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 절대로 저는 우리 한국을 핵 무장할 수 있도록 놔둔다고 절대로 저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하면 좋겠죠. 근데 아마도 거기는 우리나라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경제적 제재를 할 건데 그 제재를 하면서까지도 우리가 핵 무장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한국형 삼축 체계에 대한 이 지금 정말로 좋은 우리 국방력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핵 공유 수준의 NCG 미국과의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저는 우리 다른 자체 핵 무장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핵 무장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원전 산업 국가에서의 위상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많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뭐랄까 저도 사실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정말 싫습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온 진짜 만기 전역 병역 그 완수한 병장으로서 저도 싫고 우리 과거에 우리 영웅들이 희생된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서 더더욱 이 한반도에선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비겁한 평화가 더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라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저는 한민족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겁한 평화는 노예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 주권 얘기하는 민주 세력들이 그 국민들의 뜻을 받들지 않으려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80% 이상이 우리의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핵폭탄을 개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핵잠을 얻어냈듯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나서 점진적인 핵무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평화는 공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 자체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높다라는 거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크다라는 의미로 읽혀요. 그래서 이 불안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을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에 대한 가능성, 그런 상상을 하면서 불안해지는 그런 가능성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정전 상태를 종전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종전으로 향하는 길은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정말 뭐 누구도 그렇게 원치는 않겠지만 무력으로 힘으로 뭐 상대를 제압해서 아예 뭐 싹 쓸어버려서 그런 식으로 통일을 하는 흡수 통일도 하나의 종전 방식이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현실적이고 평화적인 서로 대화를 통해 하는 그런 종전을 찾아갔으면 좋겠고, 그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한반도에 있는 그 누구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무적이라는 표현이 사실 누가 무적이다, 내가 무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강해서 감히 누구도 적수가 되지 않을 때 무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적이 없을 때도 무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구도 죽거나 다치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지, 점점 더 무기에 대한 경쟁을 해서 사실상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위협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나중에 할 일이다. 정말 극단적인 상황일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식의 또 한반도의 평화를 찾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질문 드릴 때 오늘 소감을 여쭤봤는데 다들 모두 발언을 해주셔가지고 소감을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가치는 평화입니다. 그 누구도 사실 싸우고 싶지 않고 누구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오늘 글쎄요, 토론하면서 전 진행자 역할을 또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6포 보이시죠? 네, 진행자 역할을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이 끼어들지 못한 것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역 의원님 2분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까지 좋은 의견 나눌 수 있어서 항상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많이 배우는 것 같고,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보시는 분들한테도 좀 새로운 인사이트, 나도 조금 더 넓은 폭으로 생각해보고 어떤 매몰되어 있는 편협한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열어두고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한테도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께 순서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소감을. 소감도. 네. 그러니까 기분 즐거움, 즐거움 뭐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이제 뭐 이런 나의 배운 거, 새롭게 그렇죠, 배운 거, 뭐 인사이트 얻은 거. 네,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반복하지만 저는 육군 병장 만기 전역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의 이 3대 부자 세습과 이 북한을 아주 주적으로 생각하고 거기를 아작내고 박살내고 거기를 우리가 끌고 와야 된다. 우리가 흡수해야 된다. 강하게 저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발언 부분의 평화를 위한 발언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너무 오늘 우리 패널님들께서 주신 내용들, 인사이트 너무 좋아서 제가 돌아가서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방법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은 동일한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전제로 우리가 함께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쇼츠 제조기 최 의원님. 네, 아까 군대 얘기하셨는데 이제 화천 최전방 15사단 수색대대 출신 병장 만기 전역자 최고입니다. 군대 자랑하려고. 군대 자랑까지는 아니고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 자원입대해서 최전방에서 복무를 한 바가 있는데요. 정말 뭐 이번 토론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우리 현역 정치인들이나 여러 가지 시민단체 사람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노력,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너무 또 훌륭한 분들이랑 토론해서 굉장히 기분 좋았고, 제가 이게 유튜브다 보니까 좀 과감하고 좀 약간 좀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좀 용서해 주시고, 하여튼 좋은 기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 반박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토론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그 말에 반박합니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할 상품은 여의도몰 인기 상품이죠. 진하고 부드러운 고급 육포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고급 육포. 소고기 83%를 숙성 후에 전통 방식으로 말려 촉촉하고 부드럽고요. 중독적인 특제 비법과 양념으로 맛도 일품입니다. 이 개별 포장된 육포 20봉지. 20봉지 얼마일까요? 착한 가격 29,900원에 무료 배송까지 여의도몰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와, 정말 싼데요? 정말 싸죠. 아니, 어르신들한테 또 선물하기도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맛도 세 가지예요. 오리지널 맛, 치즈 맛, 매운맛 이 세 가지 중에서 또 두 개를 고르시면 저희가 포장해서 보내드리니까 간식, 뭐 술안주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이 육포 3종 세트 지금 바로 여의도몰에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빠르고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 있는 거 맛있네요. 맛있어요. 맛들어서 네. 먹겠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오리지널을 저희 또리한테 줘봤는데 저희 강아지 또리한테 줘봤는데 뭐 되나요, 또리 이거? 아니 깜짝 너무 안 놀라가지고 된다. 펄쩍 뛰어서 맛있어서 펄쩍 뛰어서 15m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저는 또리한테 출연료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맛있다는 말씀입니다. 치즈 육포 맛있네요.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강원도 인제 군복무할 때 야간 기동할 때 그 꼭 육포를 챙겨갔는데 그때 제가 이 육포를 알았더라면은 좀 더 훈련을 잘 뛸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의도몰에서 배송을 시켜가지고 네, 인제도 배송 가죠? 예, 강원도 인제도 인제. 배송 간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인제 국민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 깜짝 놀라요 지금.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혹시나 해서 주문 딱 보고 인제 왔네 이러겠네. 좀 늦어가지고. 와.